자,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돼 있는데 불공정한 법률 궁박은 누구 기준한다 그랬어요? 본인이죠. 이제 좀 안 해요. 궁박은 본인 기준이죠. 비읍. 자,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2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잖아. 의사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맞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32회 때인가 또 나왔어. 17회 때 나왔는데 아시겠죠? 자, 프린트. 오늘 프린트 1번 문제 풀고 있어요. 자, 그럼 2번 또 맞아 틀려? 틀렸죠. 3번입니다. 또 나왔다. 매매계약의 체결에 권한을 주면 중도가 잠깐만 수령하는 권한까지도 이제 좀 맞출 때 됐지요. 이거 7번 나왔다. 10년 동안 7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알죠? 금방 문제 풀어봤죠? 작년에 또 나왔어요, 이거. 자, 3번 틀렸고 4번 지문은 대리인이 본인에 의해서 대리인을 한다는 취지에 인식하시는 정도만 표시만으로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가 있답니다. 맞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사자에게 외경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내지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죠. 표현대리에서 나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본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6조죠. 126조.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법률행위 대리한 셈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본인이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다툼이 없는 채무지. 맞죠?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된다. 이렇게 되죠. 있는 이에서 틀렸고. 2번 지문은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고 취득을 하는 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이중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틀렸고. 자, 4번 지문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허위에 건전하고 설정하는 사회질서 위반이 이거 진짜 많이 나왔죠. 5번 나왔다 있죠, 그때. 자, 나왔다. 별표 4번도 별표 2개 넣으시고. 자, 그러면 틀렸죠? 틀렸지? 자,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5번.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은 그 법정들이 안경 알았다 그랬잖아. 그럼 대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내용을 보내야 된다 그랬어? 법정들이 내용을 보내야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했죠. 대항할 수 있다 했지? 112조에 보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5번.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19회 때. 등기는 상방대리 허용이 된다. 법무사 때문에 된다 그랬죠? 등기 상방대리 허용. 1번 맞고 2번 지문은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잖아. 그래서 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지만. 맞죠? 그 얘기고. 그러면 2번 맞아요? 맞고 3번. 수권행위 처리는 임의 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죠. 뭐 때문에 들어서? 공통의 소멸 원인이 아닙니다. 임의 대리의 특유의. 자, 임의 대리의, 자, 128조. 임의 대리의 종료 딱 해가지고 타이틀이. 임의 대리의 종료. 소멸사유가 뭐였습니까?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맞아요? 자, 그러면 공통이 아니고 임의 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네. 정답이고요. 자, 4번 지문 또 최근에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좀 더 배웁니다. 123조 부분 나와 있어요. 123조. 자, 5번. 행위 능력자의 대리인이 성령 계시 선고를 받았다면 그의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 또 소멸한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또 소멸합니다. 알죠? 좀 이따 보입니다. 이거.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 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입니다. 공통이 아니고 3번 틀렸고. 자, 4번부터는 이제 좀 할 겁니다. 자, 문제 우리 책에 봅시다. 책에 이제 복대리 들어가죠. 83페이지. 자, 복대리가요. 거기다 또 저거는 33에 나왔지만 34회 때도 나왔어요. 34회 기출해 놓으시고. 복대리 34회 기출.
자, 복대리는 자, 어떤 거냐? 자, 우리 판서 노트에 23페이지죠. 몇 페이지다? 23페이지. 23페이지. 복대리 23페이지. 23페이지. 자, 23페이지입니다. 뭐 내일은 뭡니까? 학생들이 안 와도 뭡니까? 저는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미 신청한 사람이 한 10명이 넘기 때문에 무조건 수업합니다. 그렇죠? 한 명이 오면은 수업을 안 합니다. 그렇죠? 한 명이. 근데 한 명이 아니고 지금 신청한 사람이 한 16명 되던데 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오시면 되고 아침 6시가 아니라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알죠? 자, 우리 뭐 만들고 하냐면은 문제만 들고 오면 돼요. OX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라고 내준 거고. 알겠죠? 네, OX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시고 문제 판서노트 반주고 들어와야 돼요. 판서노트. 알죠? 무조건 특강할 때 무조건 판서노트. 아시겠죠? 판서노트에서 이론 정리해주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합니다. 예? 자, 복대리 한번 봅니다. 이게 다시 복자예요. 다시 복. 그럼 대리인이 다시 선임하는 게 뭐예요? 복대리. 누가 선임해야 돼? 대리인이 선임을 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하니까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알겠지? 자, 그럼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들어간다고. 복대리는 본인이 있잖아요. 본인이. 자, 얘한테 X분사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얘한테 대리금 줬는데 얘가 교통사고를 당해가 손문디 마디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다니까? 펜을 쓸 수도 없어. 그럼 대리행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그 유명한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자, 2년 전에 코로나19 걸렸다. 그러면 뭐냐? 집에서 대기죠. 집에서 못 나오잖아. 2, 3년 전에. 코로나 몰라? 벌써 잊어버렸어? 자, 아까 뭐 일본 얘기하는데 일본에 지금 뭡니까? 한 번 걸리면 뭡니까? 치사율이 30%짜리 뭐 그게 있더라고. 그 병 걸린다. 일본 여행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가지마 알겠죠? 가지마 공부만 해 알겠어요? 일본에. 알겠죠? 지금 가면 안 돼요. 자, 네. 뭐 일본 여행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지금 그 갈 때가 아니죠? 갔다 와도 돼. 네? 근데 걸리고 오면 내가 우리 학원이 거지게 돼서 그런 거지. 옹기까지 먹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부득이한 사이로 누구를 선임합니까? 얘를 선임한다고. 그러면 이 복대리인이 상대방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그래서 이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다. 근데 선임을 누가 했어?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정의가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나온다고요. 대리인의 대리인 나오면 X다. 뭐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갑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이 아니다. 오케이? 대리행위로 선임됩니까? 복임행위로 선임됩니까? 요거도 있어. 복임행위로 선임됩니다. 복대를 임명하는 행위가 복임행위입니다. 복임행위 선임됩니다. 대리행위로 선임되는 게 아니고 복임행위로 선임된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복대리는 항상 무슨 대리인이야? 항상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 요 대리는요, 법정 대리나 임의 대리가 될 수 있지만 다시 선임하면 항상 얘는 무슨 대리냐? 임의 대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 풀어봤듯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여기 있죠. 그래서 복대리권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권에 의존합니다. 자,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해도 의뢰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복대리를 선임해도 의뢰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 행위를 해도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갑니다. 자, 이게 성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질. 자, 복대리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성질에서 하나 내지 두 개 지문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옵니다. 복인권과 그 책임. 그 다음에 소멸 나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문제 한번 볼게요. 8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별표 딱 해놓고 복대리란 대리인이 현관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누가 선임한다고 줄이면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형광펜? 본인의 대리인. 누가 선임해야 돼? 대리인이 선임해야 돼. 알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 네가 좀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죠? 네, 됩니다. 자, 그리고 복대를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랍니다. 알죠?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를 한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보시고. 성질갑니다. 첫 번째 줄 끊고. 누가 선임한다 그랬어? 대리인 자신의 힘으로 선임한 자다. 그리고 2번의 별표 본인의 대리인인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별표 3개 해놓으셔야 돼요. 왜 3개인데? 진짜 많이 나온다. 복대리 나면 무조건 이거 안 빠지고 나온다 이 말이야.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효과 누구에 들어간다고? 본인이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죠? 이 정도는 안 돼? 별표 3개 예, 가장 중요한 됩니다. 넘기면 돼요. 자, 이제 복임권과 그 책임과입니다. 복임과 그 책임. 자, 우리 이미 좀 했어. 얘가 있잖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메르스 걸리고 코로나19 걸려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잖아. 그 부득이하게 복대 선임했지. 그러면 얘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을 했으니까 무슨 책임져? 선임 감독상이 책임지지. 오케이? 무슨 책임? 선임 감독상이 책임이다. 선임 감독 책임. 선임을 누가 했으니까?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했잖아, 얘. 그럼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선임했으니까 감독을 해야 되잖아. 감독상이 책임진다고. 이해되면 외울 필요가 없어. 120조 내용이야. 121조하고. 자, 그래서 원칙은 이미 되는 복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이 누구 보고 팔아달라 그랬어? 을 보고 팔아댔지. 얘도 팔아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복대리권이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야. 근데 아까 뭐랬어? 교통사고, 메르스, 코로나19 걸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임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을이 갑인들 찾아가. 내 몸이 안 좋습니다. 저 쓰면 안 됩니까? 그래라. 본인이 뭐 하면? 허락하면.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이 뭐 하면? 허락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됐을 때 복대를 선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원칙을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생각해봐. 본인 입장에 생각하면 돼. 본인의 허락 없이 내가 어린 때 대리권 줘가지고 팔아달라고 했는데 정이라는 놈이 나타나고 팔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원칙은 없어. 선임할 권한이 없어. 근데 좀 내가 몸이 안 좋다 좀 해주가라고 하더니 본인이 승낙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코로나19 또 어떻게 보면 메르스 걸리고 막 이런 온갖 거 다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구히 집에 있어야 되죠. 걔는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다 걸려 보면은 메르스는 알잖아.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때 메르스 한번 걸렸. 중동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뭐 걸려가 싹 다 퍼뜨려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자, 코로나19 전에 아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을 했으니까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무슨 책임? 을은 갑에게 선임 감독상이 책임진다. 이게 120조, 121조 내용이라고요. 책에 한번 보자. 자, 120조 갑니다. 이미대리 복임권 책임. 자, 타이틀에 이제 34의 기초까지 적어놓으세요, 여기에. 진짜 잘 나오죠?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자, 법률행위에서 부여됐다는 얘기는 임의대리 얘기하는 거죠. 임의대리의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현관펜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자,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임할 수 있는 거는 뭐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맞죠? 네, 이 말이고. 121조입니다. 1항 전항의 규정에서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할 때는 본인에 대해서 자 현관펜 선임했잖아. 본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진다고? 선임 감독상이 책임지는 이유 아시겠지? 을이 대리 복대를 선임했잖아. 그럼 책임은 무슨 책임? 선임했으니까 선임 감독상이 책임진다고. 됐어요? 이해가 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현관펜입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를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 말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핵심이 책임이 없다. 누가 지명했어?
본인이 지명해서, 자, 칠판 봐봐. 본인이 얘 지명하래, 복대리를. 그래서 얘가 그냥 선임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를 했는데 잘못됐다 하더라도 얘가 얘한테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네가 지명하라며. 그러면 또 뭐요? 시발. 맞죠?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맞죠? 그랬을 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는데 선임을 했으니까 감독상의 책임. 태만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가 전시조건 딱 해놓은 거야. 알겠죠? 태만하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지. 선임했으니까 감독을 좀 해야 되니까. 알겠지? 지금 공부가 태만하지? 태만하지? 책임져야 돼. 남편이 돼. 아시죠? 태만하면 안 돼. 알겠죠? 게을리하면 안 돼. 그 지문이야, 지금, 그게. 아시겠죠? 웃는 이유가 뭐야? 게을리하고 있구나, 공부를. 자, 태만하게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임을 누가 했다고? 얘가 했잖아. 선임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만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만, 태만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얘가 얘한테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입니다. 핵심 나라가 뭔데? 본인이 지명했을 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조문이 그대로 밑에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법정대리 보기과 책임. 요게 또 34회 나왔었죠. 자, 법정대리는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법정대리는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입니다.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애. 에? 그래서 뭐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누가 불려갑니까? 엄마 불려가잖아. 부모 불려가잖아. 옛날 우리 딸이 뭡니까? 유치원 다닐 때 뭡니까? 태권도 한다고 막 이게 시켰더만 태권도 시켰 오빠하고 같이 태권도 다니거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연습한다고 하다가 이제 다치겠단 말이에요. 심하게 살짝 이래 밀었는데 힘이 좋으니까, 자, 저 닮아가지고 힘이 좋아가지고 좀 다쳤어요. 그럼 누가 불려갑니까? 법정대리 불려가잖아. 예? 어제도 뭡니까? 우리 딸이 뭡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안경, 뭐, 한 게 아니고, 뭐, 입을 그런 게 아니고, 뭐, 잘못 이렇게 하다가 안경을 부러뜨렸대. 그럼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 안경을 부러뜨렸대. 와이프가 전화 왔더라고. 돈 보내주라고. 예? 오빠는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오빠는 조용하게 있고, 네, 딸이 뭡니까? 완전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그래서 태권도 중간시계 보잖아, 근데. 태권도 중간시계 같은 경우가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안 되겠더라고.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도 뭐, 근데, 학교에 다니고, 그러니까 얘네 코로나 있을 때는 됩니까? 지도 살찌는 거죠, 그게. 맞죠? 근데 코로나 살찌더라고. 코로나 있으니까 살찌더라고. 예? 자, 하여튼, 그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책임진다고? 법정대리 책임진다고. 맞죠? 그러니까 됩니까? 언제든지 만 19세가 될 1세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 되기 때문에 언제나 복대리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무슨 책임진다고? 무과실 책임. 그래서 딸이 잘못하면 누가 불러가? 아빠, 엄마가 불려갑니다. 아시겠죠? 아빠, 엄마가 불러갑니다. 우리 딸이 또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들하고 뭐 공차 댕기를 합니다. 그 이번에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예? 그래서 이제, 왜? 남자들 공을 좀 차니까. 맞죠? 남자들도 좋아하죠? 그래서 뭘 펴나가요? 반장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맞죠? 오빠가 그래 돼야 되는데, 지금. 딱, 미치겠어요, 지금. 하여튼.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놀다가 이제 뭡니까? 안경 뿌락 보고 돈 달라고. 안경도 비싸더만. 예? 비싸더만. 자, 봅시다. 예. 자, 뭡니까? 법정 대리인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복대를 선임할 수 있지만 책임 어떻게 됩니까?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없어 책임집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람을 선임했을 때는 경감해서 무슨 책임집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자, 120조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자, 이 문장 자체가 시험에 몇 번 나왔냐? 한 4-5번 나왔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122조. 그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대를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책임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 때는 전조 1항의 책임을 진다. 전조 1항이 뭔데? 전조 1항이 뭐야? 선임 감독상의 책임. 위에 121조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부모님도 교통사고 나갈 수 있어 없어? 코로나19 걸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경감해서. 원래는 무슨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인데.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핵심 정리는 다 했고, 복대리의 지위입니다. 복대리 지위. 자, 대리인과의 관계인데, 어디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아까? 복대리는 어디에 의존한다고? 대리권에 의존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을 한다 했잖아.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돼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줄까지 내용이야.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범위에 의존한다. 그리고 양갈로 2번이 시험에 아까 123조 나왔다 그랬죠.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이므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고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아까 했죠? 자, 보세요. 얘가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 본인. 그러면 얘는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긴다 이 말이야.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냅니다. 123조. 별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본인과의 관계인데 똑같이 누구한테 효과가 갑니까? 본인한테 가죠. 본인한테 갑니다. 자, 그래서 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내부 관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복인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7번 봐봐. 복대리인 또 복인권이 있느냐? 복대리인 항상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은 원칙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부득이한 사안이나 본인의 승인이 승낙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복대리의 소멸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 나오잖아. 세 번째 줄에 목권인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아까 문제 풀어봤죠?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죠. 자, 어디냐? 98페이지. 자, 98페이지에 2번 문제 있습니까?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뭡니까? 대리권을 소유했다. 그럼 을이 뭐야? 대리인. 맞아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을은 병을 복대리를 씁니다. 아, 여기서 이제 병이 무슨 대리인이다? 복대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복대리이다. 이렇게요. 병은 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도를 하였다.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뭐 이 사람하고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정의를 했다. 이 사람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라 했잖아.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 아니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 했잖아.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갑을 집어넣었잖아. 맞아요? 자, 그럼 1번 틀렸고 2번 집은 어떻습니까? X 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지번은 승낙받아서 병을 선임했잖아. 복대에 선임했잖아. 그럼 무슨 책임이 돼서? 선임감독사의 책임을 진다 해야 되지. 진다. 선임을 해서 선임감독사 책임을 진다 해야 되지. 3번 X고 4번 질문 어떻습니까?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에 X 토지를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했다. 본인이 사망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지. 본사, 대사, 대파, 대성. 그럼 소멸하죠.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대리권도 소멸이죠. 복대리권도 소멸. 그다음에 5번.
만일 대리권에 소멸된 을이 병행을 선임하였다면, 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129조도 적용할 수 있다면, 여지가 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복대리까지 했고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자, 이제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인데, 대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리는 유권대리와 무슨 대리 있습니까? 무권대리로 나눈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이때까지 복대리까지 배운 게 뭐예요? 유권대리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제꼈다. 이게 무슨 대리 본다고? 무권대리. 자,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뭡니까? 대리권에 대해서 한 문제, 복대리 한 문제, 여기 무권대리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아시죠? 자, 근데 앞에 연도에는 여기에 한 문제,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한 문제, 표현대리 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표현대리가 있고 협의에 무슨 대리 있습니까? 협의에 무권대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2년 전에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였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두 문제 나오고 여기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무조건 알아야 될 게 이거는 100% 한 문제 고정입니다. 협의에 무슨 대리? 무권대리. 아시겠죠? 이렇게입니다. 자, 올해는 말 나오면은 여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나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33회 글이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33회 때는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한 개 더 문제 냈어요.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자,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3문제 나온다. 그러면 지금 뭐부터 본다?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보는데 요 내용이 여기에 준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먼저 봅니다. 책에 86페이지에 박스 그림 있죠? 그 이해돼 쓰고 어디를 가느냐? 자, 협의의 무권대리 92페이지 갑니다. 92페이지. 자, 판서노트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협의의 무슨 대리?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몇 퍼센트 나온다? 100%입니다. 100% 나옵니다. 사회질서 위반 100% 나오죠. 민법 총칙에서. 아시겠죠? 자, 협의의 무권대리 100% 나옵니다. 100%. 자, 어떤 거냐? 위에다가 적어놔야 됩니다. 뭐라 적어야 됩니까? 호로새끼라고 적어야 돼요. 호로새끼. 호로새끼가 뭔데?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로부터 대리권 수요를 받지 않은 아들놈의 새끼가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아주겠다. 무슨 새끼? 호로새끼. 요 판례입니다. 협의 무권대리.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호로새끼. 자, 이래 팔아제꼈다. 그러니까 새 호로새끼야. 근데 아들이 있잖아요. 에? 어떻게 되는데?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1억짜리를 1억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갑이 누구야 저기서? 본인이지. 본인은 뭐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물어보거든. 최고. 야, 이거 어떻게 갈 텐데? 물어보면 1억짜리를 얼마 팔았어? 5천만 팔았단 말이야. 아들은 뭐 새끼야. 무슨 새끼? 호로 새끼야.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추인을 거절해버립니다. 5천만이면 추인 거절이야. 그런데 1억짜리를 1억 5천 팔았어. 잘 팔았지? 그럼 이 돈은 누구한테 들어와? 아빠한테 들어오거든. 아버지한테. 그럼 뭐합니까, 이거는? 추인하지. 지들 유리하니까. 맞아요?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근데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 이것도 시험 나왔었죠.
그래서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추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네, 되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는데 가면 상대방은 1억짜리 5천만 팔았어. 어떻게 할 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최고. 그런데 뭐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으니까 아 마음에 안 든다. 계약 없었던 거 하자. 뭐 할 수 있어요 또? 철회. 계약 파기 철회. 철회하려면 지는 어떻게 돼? 깨끗해야 돼. 선이어야 돼. 근데 물어보는 거는 뭘 부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적을 수 있다. 30회 때 뭐가 나냐면 최고는 선의의 경우에만 최고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X이 나왔어요. 정답 지문으로. 31회 32회 때는 철선 나왔어. 철선. 철에는 어떻게 된다고? 상대방이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게 131조, 134조인가 그럴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상대방에 대한 효과야. 근데 물어봤는데 예로부터 무슨 거절 당해버렸어? 추인 거절 당했지. 맞지? 그럼 계약 안 한다는 얘기잖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얘 주기로 들어가야지. 이때 나오는 게 135조 책임입니다. 예? 뭐 얘가 얘한테 가서 야, 니 계약 이행해 임마. 이행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손해배상을 하든지. 선택해서 물을 수 있다고. 알죠? 묻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놈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랬을 때 병이 뭐 할 수 있다고?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이게 전체적인 협의의 무권 대리 내용입니다. 자, 책으로 갑니다. 92페이지. 계약의 무권 대리입니다. 130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있어 누구야? 을 얘기하는 거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이 추인 안 하면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는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은 있다. 유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무효다? 유동적. 130조에서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유동적 무효. 132조 갑니다. 추인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 돼야 된다는 얘기야? 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추인은. 그러나 상대방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누구 돼야 됩니까?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상대방 알면 된다 했죠. 그래서 예인태하든 정인태하든 누가 알아야 돼?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3조 별표입니다. 자,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 시에 소급하여 소급에 행합해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자, 여기 나옵니다. 추인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소급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아들이 있잖아요.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어봤어. 얘가 추인한다고 한 날짜가 6월 1일입니다. 이 추자가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일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한 행위를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야. 추인,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일진. 아들이 한 행위를 밀고 인정하고 나가겠다. 뭐라고요? 추인. 그럼 언제까지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얘기야? 5월까지 소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한자가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인자입니다. 아들이 한 행위, 5월일에 한 행위까지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소급효가 있단 말이야. 소급하더라도 누구는 해야 할 수는 없어. 제3자를 해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 뒤에 거 몰라도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소급효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추인은 소급효가 있고 추인은 뭐다? 형성권입니다. 여기 있죠? 추인은 형성권이다. 여기 있네요. 자, 책에 봅시다. 그러면 자, 효과 볼게요. 효과. 자, 타이틀이 본인에 대한 효과다. 자, 첫 번째 주고시고 아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다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본인의 추인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제사해야 할 때 추 있죠. 추. 상추. 맞아요? 그 무슨 권이야?
안 되겠다. 판소노트 1페이지 다시 펴봐라. 이제 외울 때 됐는데.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나옵니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아닙니까? 추인 나왔잖아. 옆에 뭐로 돼 있어? 형성권이고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나오잖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권이야?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럼 책에 줄 봅시다.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단독행위고 두 번째 줄에 무슨 권이다? 형성권에 속한다. 돼 있어요. 자, 9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본인의 추인권에서 첫 번째 줄 끝에 단독행위고 형성권에 속한다. 이거 형합해놓으시고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직접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자 어디 형합해?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인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인태.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이게 되고. 자, 그래서 A번에 별표해 넣으셔야 돼요. A번에 핵심 어디 있다고?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추인은 을인태도 할 수도 있고 병인태 할 수도 있고 승계인인 정인태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3번 나왔던 거 별표해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B번입니다. B번. 두 번째 줄까지 적으시고 우리가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 발산돼 있잖아. 그게 두 번째 줄까지 내용이죠. 상대방의 추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몰랐을 때는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고 옆에 페이지로 가서 C번. C번의 별표 요겁니다. 이거. 일부 추인. 원래 일부 추인 돼 안 돼? 일부 추인 돼 안 돼? 야, 의알 끼고 물어봤는데 최고했는데 얘가 뭐라냐면 나 요거 추인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추인하고 요거 안 하고 지 좋은 것만 추인한다. 돼 안 돼? 일부 추인하면 상대방 해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일부 추인 안 돼. 근데 상대방이 뭐 합니까? 뭐 그래라 그래 막 동의하면 된다고. 됐어요? 이 판례가 시험에 4번 나왔다. 4번, 5번 나왔다. 5번. 4번, 5번. 10년 동안 한 4번 나왔고요.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알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부 추인. 자, 그래서 별표 돼 있죠, 이게? 돼 있어? 네,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일부 추인은 원칙 안 된다. 왜? 상대방을 해할 수 있으니까. 지 좋은 것만 하려고 하거든. 자, 그 내용이고 리얼번입니다. 한번 나왔죠, 시험에.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미연번. 추인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그러나 누구는 해야 할 수 없다? 제3자 권리를 해야 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자, 죽으시면 되겠고 심화학습 나옵니까? 안 봐도 됩니다.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자, 그 판례 보지 마세요. 왜?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밑에 가서 본인의 추인 거절권입니다. 추인 거절할 수 있죠? 물어봤을 때 추인 거절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줄. 추인 거절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라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 상소 별표 넣으셔야 되는데 기억번의 별표입니다. 자, 7번 봐봐. 이제 설명 들어가. 아버지 재산은 1억짜리를 아들놈의 새끼가 5천만 원에 팔아 제꼈네. 그래서 매매를 했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아버지 충격받아서 쓰러져 봤단 말입니다. 알겠죠? 무슨 새끼입니까? 그러니까 포로 새끼가 되는 기라. 맞죠? 그 돌아가시니까 상속을 받았어. 받으니까 너무 싸게 판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찾아가서 뭡니까? 야, 있잖아. 내가 그때 대리권도 없는데 니들 팔았거든. 미안한데 일단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럼 병이 뭐랍니까? 지랄하고. 말 바꾸면 돼, 안 돼? 이게 금반응의 원칙. 신의 직상 말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게 나옵니다. 단독 상속하는 경우 추인 거절할 수가 없고 등기, 병합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야, 1억짜리인데 5천만 팔았잖아. 5천만 내도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번에 자, 대리 권한이 없이 타인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한 후 나와 있습니까? 소유자 지위에서 바로 밑에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거거나 그 하는 것은 금반의 원칙에 진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또 추인 거절도 돼 안 돼? 안 되죠. 니은번 또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거 별표를 하셔야 돼. 시험에 10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이거 단독 상속. 작년에도 시험 나왔습니다. 자, 넘기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효과. 자, 지금 누구 왔어 이때까지? 대리권도 없는데 아들로 뭐 새끼가 팔아제꼈다. 물어봤는데 본인이 뭐 할 수 있는데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추인하면은 형성권이고 소급표가 있는데 일부 추인 안 된다 했지요. 추인은 묵시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했잖아. 추인 거절하면 학주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갚았으니까 누구를 본다고? 병을 보는 거예요. 병이 뭐 할 수 있는데? 최고나 철회. 131조가 6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10년 동안 6번. 131조 나옵니까? 아, 갑니다. 자, 131조는 옆에다 적어놔야 돼. 발신주의. 무슨 주의? 발신주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말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는데 선인 경우 악인 경우 말이 없죠. 그럼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는 거야.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발자 행간패 무슨 주의? 발신주의.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됩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뭘로 본다 해야 돼? 추인 거절로 본다 해야 돼. 추인을 보면 안 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 응? 어떤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주말이 되면은 와이프하고 저 TV를 보고 있다가 홈쇼핑을 잠깐 틀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내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최고합니다. 저거 사자. 몇 번이는데 우리 와이프 팔짱 딱 끼고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사야 돼. 거절이야. 사야 돼. 거절. 샀다가는 바로 쫓겨납니다. 최고를 했는데 답 안 주면 뭐야? 거절이야. 맞지? 오케이? 이것도 뭐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이다. 근데 이것만 기억 안 되고 나중에 78페이지 가면은 제3자를 위한 게 있어. 수익 항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로 본다. 야, 수익 할기가 말기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야? 거절이야. 또 한 개 더 있어. 집합건물법에 가면은 자,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서면 채굴을 했는데 답을 안 주면 참가 거절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야? 거절. 자, 이거 네가 할게 말게 했는데 가만히 있잖아. 거절이야. 하면 안 돼. 알겠어?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인사 빡 쓰고 있다가 그럼 거절이야. 수업 안 해. 예, 맞죠? 못돼. 알겠어요? 그래 되는 겁니다.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이야. 우리 민법 끝날 때까지. 근데 지금 했던 게 전부 다 기출지문이야. 집합건물법은 30회도 기출지문이야.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서면 채굴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 거절로 본다. 맞는 지문이죠? 그렇게 나올 거야. 자, 그리고 1회 때인가 32회 때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유에 대해서 물은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또 나왔단 말이야. 얘는 시도 때도 없이 몇 번 나왔다? 7번이 나왔다고요. 알겠죠? 그럼 물어봤는데 최고했는데 답 안 주면 뭐야?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돼? 거절. 제발 틀리지 마라. 제발. 알겠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 모르겠으면 원장 와이프 딱 적어놔. 원장 와이프. 물어봤는데 답 안 준다. 거절입니다. 3은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밥도 안 줍니다. 자, 갑시다. 94페이지. 94페이지. 자, 131조 아까 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을입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의 주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다. 물어볼 수 있고 본인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해놓고 추인으로 본다 해놓고 X해놔. 추인 X.
추인 거절로 본다. 134조 갑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의리한 계약은 이 말이야. 본인이 추인했을 때까지 상대방은 현관펜,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에 대해서 이를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처리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는데? 을인한테도 할 수도 있고 갑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물어봐야지. 채권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 을인한테도 할 수 있어? 아까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 갑인한테 한다 했잖아. 본인에게. 맞지? 오케이? 그래서 철회는 누구한테 해야 돼? 철회는 갑인한테 할 수도 있고 병인한테 할 수도 있고 계약 파기하는 거지. 근데 물어보는 건 누구야? 갑. 이걸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은 호로 새끼! 을은 호로 새끼! 결정할 건 없다니까. 누가 결정해? 추인하든 추인 결정하든 누가 결정해? 갑이 하니까 물어보는 건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돼? 갑인한테 해야 돼요. 계약 파기하는 거는 누구한테 하고? 갑인한테 할 수도 있고 을한테 할 수 있지만. 이해 안 돼. 괜히 나왔다. 그냥 이해 안 되면 넘어가자. 그래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읽어볼게요. 자, 볼게요.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의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않는 얘기는 안 때가 뭐야? 악일 때는 처리할 수 없다. 그 반대로 가서 선일 때는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철선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판소 노트는 어떻게 됩니까? 철선으로 만들어놨잖아. 알겠죠? 시험장에 판소도 들고 가고 그냥 판소도 철선으로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네, 철선으로 해놨습니다. 알겠죠? 철선 외워야 돼. 철에는 선의 이거 5번 나왔습니다. 철에는 선의의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말이에요. 상대방 선의일 때 처리할 수 있다.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철선 나올 거예요. 2번에. 그리고 최고는 현관펜 타이틀에 선악 불문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위에 법조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무권 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135조 나옵니까? 나와요? 자, 이거잖아요, 이거. 병이 어떻게 할 건지 최고를 했는데 얘가 추인하지 않고 추인 거절해버렸어.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지. 그러면 얘를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는데 네 대리권도 없다며 책임져, 임마. 이행 책임. 아니면 그만큼 손해를 배상해 주든지 선택을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합니다. 상대방은 누굽니까? 병이지, 병. 병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어서 있는데 이런 무거운 책임 묻기 위해서는 지는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 뭐야?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고하셔야 됩니다. 법조문에 나오겠지만 135조 2항에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돼 있거든. 그럼 반대로 가서 선의이고 무고하실 때 물을 수 있고. 자, 을이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이 무권 대리인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무권 대리. 그리고 을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자, 법조문에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되거든. 그럼 책임 물을 수 있으려면 행위 능력자야 됩니다. 자, 추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추인이 되면 본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추인이 없어야 되고요. 철회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철회 없어야 됩니다. 표현되고 되지 않았을 때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체크해 봅시다. 135조 볼게요.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뭘 증명 못했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을 때, 자, 대리권 증명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없다 이 말입니다. 2번, 4번. 이랬을 때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형합행, 계약의 이행 또는 뭡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자, 누가 선택한다고 포인트예요? 상대방이 선택. 그래서 슈슈 나옵니다. 슈슈 선택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병이 선택이에요. 자, 2항입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맨 끝에 적용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 적용되지 않으니까 적용되려면 선의이고
무과실 때 적용된다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이건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맺을 때 제한능력자에 대한 적용한다 안 한다. 제한능력자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가면 행위능력자에 대한 적용된다 이 말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옆에 책임 발생의 요건 A부터 F까지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임 내용 갑니다. 별표 A번. 자, 누구 선택한다고? 누가? 상대방의 선택 해가지고 이행 책임 또는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무권대리.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뭐가 됩니까? 무권대리일 때 무효가 되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밑에 136조 있습니까? 이거 볼게요.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하고 친한 자의 대리권이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자, 동의형 앞에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았을 때만 무권대리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동의 얻었을 때도 된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동의를 얻었을 때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능동대리 나옵니까? 능동대리. 능동대리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의를 얻거나 다투지 않았을 때 된다. 기억번에 줄만 꺼놓으면 되고 넘기면 됩니다. 수동대리 나오죠? 수동대리 나오지? 동의를 얻었을 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한다 안 한다? 안 봐도 돼. 시험에 거의 안 낸다. 그러면 단독행위 대해서는 뭡니까? 무효다 이 말, 무효. 알겠죠?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단독행위 보지 마. 왜? 시험에 거의 안 낸다. 기출문제 지문에.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99페이지에 4번 문제 있습니까? 4번 문제 있어?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위에 타이틀을 적어놔. 무슨 대리다?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 소유의 X 부동산에 가서 을을 대리하여. 자, 헷갈리게 하려고 갑, 을을 바꿔놨습니다. 더러운 놈들. 더러운 놈들. 일단 어렵게 만들려면 갑, 을을 바꿔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의 소유의 X 부동산에 가서 을을 대리해. 본인이 누구야? 을.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갑의 무권되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무과실이다. 병이 뭐라고? 선의무과실입니다. 맞죠? 자, 다음 설명서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 있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물어보는 답안은 거절로 본다 했잖아. 바로 1번 답이네. 33회 기출인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다. 몇 번 나왔다고? 7번이나 했다고 이거. 알겠어요? 자,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에요 이거. 1번 정답. 2번 지문은 을이 갑에게서만 추인의 사표를 했단 말이야. 병도 을이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추인을 누구한테 했다고? 을이 여기서 을이 갑에게만 추인했다 하더라도 요 병이 주장할 수 있죠. 왜? 상대방이 안때 흐르기 발생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지문은요. 을이 지금 저기서 을이 누구야? 본인이지. 대리인 을에게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은 계약에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있는데 문제에서 병이 뭐라고? 선의이고 무과실 했잖아. 선이니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철선 잘 나온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질문은요. 을은 병에게 대한 추인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133조. 추인은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133조 내용이네요. 맞는 지문. 5번 지문은 을이 병에게 추인 거절한 경우. 을이 누구한테? 본인이 병에게 추인 거절했어요. 갑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누가 선택한다 그래서?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무슨 책임? 손배 책임이다. 제한능력자가 아닌 한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맞죠?
맞네. 답은 몇 번이다? 밑에 내용 잘 모르더라도 추인 여부의 학답을 최고인데 학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 거절로 본다. 바로 답이죠. 답이 1번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표현 대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